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두산 분화 가능할까? 라는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북한과 중국 국경에 있는 화산으로 화산 분류 체계로 봤을 때는 성층화산 또는 화라산, 초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봉우리는 16개, 최고봉은 해발 2744m로 병사봉으로 북한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군봉이라도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 김정은 일가, 김정일, 김일성, 그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에서 늘 부르는 것이 이제 장군봉이라는 것은 백두산에서 따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관광이 가능하고 남한 사람은 정상에는 오를 수 없죠. 천지 너머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봉우리 정상사이는 여러 가지 그 봉우리가 많지만 칼데라 호수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천지, 백두산은 압록강, 두만강, 성화강이 발원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에서 한반도의 모든 산이 조종산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특히 근대우는 민족의 영산으로 자기매김을 하고 있죠. 남북한 양쪽에서 특별한 상징물이 되고 있는데, 분단 이후로 행정구역이나 여러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두 남북 모두 백두산을 자국의 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특징은 백두산 천지와 비룡포크가 있고, 위치는 북한의 린강도에 속하는 삼지연, 중국의 지린성에 속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이 분화가 강하다, 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최근에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돼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다뤄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시나리오와 대처 방안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세계 다크 투어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백두산이 최근에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백두산 폭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100년 주기로 크고 작은 분출을 하고 있는 백두산이 폭발 가능성은 100%다 라고 세계의 과학자들이 견해와 함께 2003년부터 백두산 정상의 나무가 화산가스로 인해 말라가고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고, 천지 주변의 온천 수온이 80도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이죠. 이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의 시나리오는 어떨 것인가 라고 오래전서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수백 도에 이르는 그 고온 화산재가 빠를 땐 시속 100km까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려서 지상을 아마 폐허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기 중에 떠오르는 화산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층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층권에 머물면서 태양의 빛을 막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죠. 오존층을 막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가 온난화를 얘기하는 것도 오존층으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온난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천지에 담긴 20억 톤의 물이 이 가라앉은 이산화탄소의 유출이 되면 주변 반경 무려 50km 생물이 1시간 내에 모두 없어진다, 사망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보다도 그 화산재에 의해서 낙하되는 그 화산재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화산재가 태양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 날씨가 급작스럽게 차가워져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화산재가 낙하된다면 낙하되기 전에 문틈이나 환기구는 물론 물 묻힌 수고로 막고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낙하 중이라면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르고 코와 입을 막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낙하 후에도 역시 코와 입을 잘 막고 실내외를 되도록이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의 이 이상지후가 포착됐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백두산이 활화산인 만큼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백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런 여론과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과연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관심이 갖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천지의 물이 펄펄 끓고 있다. 또 백두산이 폭발되면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증상을 또 하나 100년마다 분출하는 100년 주기설이 40이라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약 2년 정도라는 얘기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9년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백두산 화산 분화 징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지진연구센터는 장백산 화산 관측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기에는 약 한 달 평균 7건이었던 지진 발생수가 무려 2002년서부터 2005년에는 72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지진도 커졌고 백두산 자체도 더 부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기 946년 천지에서 발생한 밀레니엄 대분화는 남한 전체를 1m나 덮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분출물을 쏟아냈으며, 이는 과거 1만 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화 사건에 속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가장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면 대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댐, 전기 등은 마비되는 것은 일순간이고 악순환이 큰 혼란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본 후지산도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후지산은 100년 이상의 한 번꼴로 폭발했는데 마지막 폭발이 1707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후지산 인근의 야마다시현과 와카야마현에 3시간 간격으로 각각 4.9 규모와 5.3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후지산 폭발을 우려하기도 했죠. 후지산이 폭발하면 도쿄 등 일본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렇듯 백두산 폭발은 2025년에 과연 100년적으로 폭발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백두산이나 후지산 모두 마그마 점성이 높은 활화산이라는 점을 볼 때 해저 화산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터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 역시 해저 화산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쌓이고 용암이 덮이면서 생긴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국제화산학회에 따르면 보통 1만 년 내 화산 활동이 있었으면 활화산으로 간주하죠. 제주도는 6000년, 3700년, 2500년 전에 화산 활동이 있었고, 울릉도는 1900년, 8000년, 5000년 전 폭발 경험이 있었기에 활화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 땐 수도에 이르는 고온의 화산재가 빠를 땐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려와 완전히 지상을 폐허화시킨다는 것이죠. 10세기에 발생한 백두산 밀레니엄 분화 때 화산재는 동해는 물론 일본까지 날아갔죠. 당시 나온 화산재를 모으면 남한 전역을 1m 높이로 덮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답니다. 대기 중에 떠오르는 화산재는 3, 4년간 약 50km 상공의 성층권에 머물며 태양빛을 막고 지구 평균을 떨어뜨려 농업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그마가 머금고 있는 가스가 폭발하면서 구멍이 부은 부속이라는 돌이 만들어진데, 이 돌이 사방으로 튈 가능성이 있고, 최대 깊이 380m 이상인 천지에 담긴 20억 톤의 물 아래에 가라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면 반경 100km 생물이 1시간에 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활화산인 백두산이 분화될 확률은 100%지만 100년 주기소에 맞춰 2025년에 폭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물론 천지 일대가 부풀어 오르며 온수가 끓는 등 의심스러운状況이 포착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3기마다 분화했고 1925년에 마지막 분화됐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무방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점치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산 백두산이 과연 분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2025년이 100년 주기가 되는데 앞으로 남은 2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것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